네, 지금 잠깐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경선 버스 지금 출발하기도 전에 어떤 대표와 주자 간 주도권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갈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일단 예정된 예비후보 토론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을 할지도 지금 궁금한 상황이고요. 윤 총장 측은 어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현재 당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지도부뿐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지금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총괄 상황실장 맡으신 장제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총괄 상황실장 맡으신 지 일주일 되셨다고요? 일주일 남짓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자주 윤 총장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합니까? 아침 새벽에 찾아뵐 때도 있고요. 예. 또 모든 일정이 마치고 대개 찾아뵙고 또 다음날 일정이 또 있으니까 보고도 드리고 총괄 상황에 대해서 또 자주 보고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과거부터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과거 인연은 제가 측근은 아니죠. 예. 물론 법사위를 통해서 중앙지검장 때 또 검찰총장 시절에 뭐 자주 뵙죠.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제가 다 윤 했으니까요. 총장이 장 의원님을 총괄상황실장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지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그 정치 선언 이전에 사실은 제게 전화를 하셔서 그때 이제 장제원 의원과 통화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예. 그때 제가 이제 내용을 말씀 안 드렸는데 뭐라고 장 했습니까? 의원과 손을 꼭 잡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정치는 너무 모른다. 장 의원이 법사위라든지 의정활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또 파이팅이 넘치고 정의로운 모습을 봤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가고 싶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찰총장을 지내시면서 하는 행보들 보니까 정말 이분 정도면 그런 정의감 또 공정의 가치에 대한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 반듯한 어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이후에 또 정치선언 이후에 몇 번 만나게 되고 또 본인의 고충과 또 어려움 이런 걸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장 의원이 와서 좀 정무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인재들이 있지만 이분들의 역량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 총장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정권 교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분이 사실상 우리 범야권이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장제원 상황실장으로 이게 지명한 이유는 본인이 이제 정치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달라는 건데 최근 행보를 보면 아무리 봐도 정치 초년생 같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근데요, 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처럼 어떤 권위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굉장히 투박하고 또 직선적이고 또 참 뒤끝 없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아마 조은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글라스 하나만 끼면 마을버스 기사 같다고. 저는 그러한 투박한 모습, 서민적인 모습, 이런 직선적인 모습을 그대로 살리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발전되어 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윤석열다운 정치인의 상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뜨거운 지지가 더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윤 전 총장에 해주신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일하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TV 토론이라든지 TV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뭐냐,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장 잘하는 걸로 이렇게 승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뭐 설화 이야기 많잖아요. 120시간 이야기도 있고. 보좌의 문제라고 봅니다. 보좌의 문제다. 그 방법의 문제였거든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와 메시지들을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예를 이렇게 들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앞뒤를 다 끊고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는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우리 보좌진들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겠느냐. 이 그냥
정치인의 문법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정치인의 화법으로 전환하지 못한 이 보좌진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잘 메시지화 되고 국민들께 전달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좀 색다른 윤석열식 어떤 정치인의 뭐 상으로 새롭게 뭐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슈 좀 짚어볼게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양상이 윤석열 캠프하고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크게 갈등의 지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당 이후에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후보들과의 만남을 참석을 안 한 것이 만약에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라면 예. 참석 안 한 분이 많지 않나요? 네. 많은데 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으로 이게 표가당이 되는 건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그게 1등 후보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배려 깊고 사려 깊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갈등의 요소가 없이 우리 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더 우리 캠프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주에 토론회 지금 열린다고 하잖아요. 18일. 예.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예. 경준이로부터 공문 한 장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뭐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13명이 될지 14명이 될지 15명이 될지 예. 그분들이 발언 총량을 7분을 가지고 한답니다. 거기에 무슨 유불리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저는 이게 그 선택의 고민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원칙과 상식이 분명히 있는 명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참석해야 되지만 원칙과 명분이 없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참석 범위는 어떻게 되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내년 가능성이 있는 대선에 모든 분? 경선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분? 대상으로. 예. 그럼 그렇게 모든 분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군 출신 두 분도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예. 있고 전직 국회의원도 되면 16명, 17명까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 결정을 경선준비위원회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나름대로 경선 흥행을 위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접 통화를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참석 대상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분들이 토론을 다 참석해가지고 본 경선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너무 모호한 겁니다. 참석 범위. 방송사에서 TV 토론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원내교섭 단체의 후보 혹은 몇 프로 이상의 어떤 그 지지율을 받는 후보.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경준이 그게- 같은 경우에 예. 지금까지 이런 토론한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다면 더더욱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좀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아쉬운 거는요. 예. 경준이가 후보들을 좀 배려하고 좀 소통을 해주면 좋겠다. 저희들도 일정이 있거든요. 예. 2주 단위로 일정을 짜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후보의 네, 공선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약속들이 다 있는데 그 약속들을 이렇게 그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어떤 그 연락과 또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캔슬하고 가야 될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실무 책임자들 불러서 설명하고 어떤 방식이다. 기준은 뭐다. 어떤 분을 모시겠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원칙과 상식선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예. 저희들이 참석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준위에서 토론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보이기 위한 일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월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경준위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그렇다면 그 토론회가 말씀을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토론회가- 이게 예. 원칙이나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가 일단 열리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취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최고위원회 내부에 이 문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최고위원회 때문에 내부에서는 경선 이런 토론회는 최고위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모든 권한을 경선준비위원회에 넘겨줬다. 경선준비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최고위원회와 경선준비위원회의 이런 그 갈등을 예. 저희들이 지켜볼 뿐이지 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저희가 또 경준위원회에 도대체 원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는 걸 물어보고
저희들이 최종 판단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정치적 유불리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 탄핵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볼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했거든요. 혹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캠프 내에 신지호 전 의원을 겨냥한 것 같거든요. 제가 신지호 실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었느냐. 조금 이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예. 여쭤보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이준석 예. 대표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네. 얘기를 하는데 무척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 후보께서는 오늘 행사 이후에 예. 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캠프가 당의 통합과 단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네. 다시는 이러한 당 안의 단합과 또는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셨고요. 예. 그 이후에 신지호 실장이 당과 당 대표께 또 유감을 또 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보께서 이준석 대표께 네. 전화를 하셨습니다. 언제예요? 조금 전에요. 조금 전에요? 예, 네, 제가 뭐라고 YTN에 처음 밝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신지호 실장이 이준석 대표께 한 말은 아니지만 예. 우리 캠프의 그래도 책임자급에 있는 분의 발언이기 발언이 때문에 부적절했다. 부적절했다고 본다. 그리고 예. 이 재발 방지에 대해 지시를 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와 우리 윤 후보가 이렇게 갈등이 없지만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냐.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당의 통합과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준석 대표님의 반응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오해를 좀 풀었다 이렇게 보면 글쎄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저희들은 좀 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제 범위를 넘어선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자주 통화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소통을 하십니다. 소통을 합니까? 치맥 회동 이전에도 소통을 했고 또 이런저런 소통을 늘 하시고요. 우리 후보께서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당의 단합과 통합 아니냐. 그 모습을 책임 있는 우리가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늘 말씀하시고 우리 캠프에도 갈등 요소. 저도 개인적으로 총괄시장 맡고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뭐냐면 대표는 대표로서의 어떤 그 생각이 있을 것이다. 역지사지하자. 대표는 대표의 생각을 자꾸만 해석하지 말고 대표는 대표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캠프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냉정하고 감정을 좀 없애는 것이 우리 후보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아침 회의 때마다 주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 좀 더 우리 캠프가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그 열망 이런 걸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갈등의 요소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다만 거기에는 원칙과 상식, 우리 후보가 늘 주장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지율을 로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요. 예. 윤 후보의 지지율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고요. 또 정권 교체 지수가 좀 떨어지면 우리 후보가 그렇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장주.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후보들을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맨 앞에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점, 문재인 정권을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한 발 한 발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호 공약 준비하고 있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1호 공약은 당연히 본격적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주요 공약이 발표될 거고요. 어느 분야입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공약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인물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42명에 달하는 저희 정책 전문가 브레인 그룹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국민과 대화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이 민생과 직접 연결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자담회도 들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영업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다음에 일자리 부분. 또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보육 부분. 이런 국민들의 체감적인 느끼고 가장 중요한 그것들을 이야기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현장 가서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후보가 한번 나가면 많은 인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좌담회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저희들의 공약을 정책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책 전문가 그룹과 정책 총괄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잘 협업해서 완성도 높은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착착 내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공약이 나올지 지켜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표의 총괄 상황실장 맡고 계신 장재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